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회 손 타지 않는 종목 편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제 네 번째인데요. 저도 이제 조금씩 진행하면서 훈련을 좀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좀 나아지겠죠. 그리고 또 목소리도 제가 건강하지 않은 것 같다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저도 그렇게 스스로 느껴요. 스트레스도 많고 막 그래서 어저께부터는 좀 이제 하드 트레이닝을 조금씩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원래 운동을 좋아하던 놈이라 이제 앞으로는 이 방송을 위해서도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운동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얘기하기 전에 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여러 방면에 좀 네트워크 있는데 그 중에서 한쪽은 사실 김건희 쪽하고도 좀 중간에 네트워크 있어요. 그런데 뭐 김건희랑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근데 김건희 쪽이라고보다는 천공 쪽.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자기가 천공 쪽에서 얘기 들었다면서 전해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그 천공이라는 사람이 윤석열이나 김건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윤석열이 검사를 있으면서 너무 억울한 사람을 많이 만들어서 이 죄수들의 원혼이 있다. 그걸 달래주든가 무마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이 죽는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씀이, 그러니까 제보자 X는 건들지 마라. 대한민국 대표 죄수인데 그럼 잘못 건드리면 너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아무튼 두고 봅시다. 윤석열이 죽는다고 하면 제가 계속 더 지랄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실 저번 방송에서 제가 호루라기 재단하고 김영민 PD의 평화재단을 후원해 주시면 그분들이 요청하는 종목을 우선 종목 분석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그거를 제가 종목 분석이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하면 좀 덜 할 줄 알았는데, 또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평화나무 후원했다 그러면서 후원 캡처를 보내주시고, 호루라기 재단에 후원했다, 그러니 내 종목 분석해달라, 이런 분들이 또 많았어요. 그런데 역시 한꺼번에 다는 못하고 또 오늘도 한 두 종목만 분석해드리고, 그분들은 또 시간이 늦더라도 순서대로 제가 또 종목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송 이후에 또 토요일 오후 5시 방송할 때는 또 오신 분들은 계속 순서대로 적어도 그 호루라기 재단과 평화나무 재단에 후원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잊지 않고 제가 업데이트를 해놔서 계속 종목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종목 분석을 자기가 보유한 종목이나 이런 부분을 의뢰하고 싶으면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제가 잊지 않고 또 봐서 하루는 방송 전체를 종목 분석 방송을 한번 하든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후원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은 소개할 종목 분석 의뢰하신 분의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강 선생님이란 분이 이화 선생님이 추천하신 평화나무 재단에 소액 후원했습니다. 전에도 후원했던 단체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의료업체 FNF에 대한 저의 의견을, FNF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물어보셨어요. 이분이 매수가는 13만 8천 원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송혜 선생님의 전국 노래자랑만큼이나 장수하는
주식 방송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저는 사실 이 방송을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구속될 때까지만 할 겁니다. 이 방송이 무슨, 저도 이제 얘네들이 구속되면 제 할 일 찾아서 가야죠. 아무튼 그때까지는 열심히 할 겁니다. 물론 고마우신 말씀이에요. 송혜 선생님 방송만큼 장수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러면 오늘 그 요청하신 FNF에 대해서 제가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또 이 분석 내용은 제 영상에 또 댓글로 남겨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이걸 보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 분석의 중요성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보유하고 있지 않는 종목이더라도 이런 정보들을 계속 쌓아놓으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제가 FNF를 보니까 FNF는 2021년 5월 신규 상장된 종목이에요. 근데 또 이 종목의 대주주 지분이 한 59.3%라고 정도 있어서 대주주 지분이 충분하고, 대주주 지분이 충분하다는 거는 경영권이 안정됐다고 보는 거죠. 그만큼 또 대주주 지분이 많다는 거는 시장의 유통 물량이 적다는 뜻이고, 그래서 그 유통 물량이 적은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주식은 액면가를 100원으로 액면 분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많게끔. 근데 액면가 100원짜리가 13만원대, 15만원대, 이거 굉장히 고가죠. 이게 액면가 1000원이었으면 130만원대였을 것이고. 근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주요, 이 FNF의 주요 계열사를 보면 FNF 차이나, FNF 홍콩 등이 있어요. 근데 이 해외 법인들의 매출 비중을 보면 전체 매출의 한 30% 수준이에요. 하지만 또 이게 조금 약간 FNF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어떤 기조가 반중 정책의 기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좀 있죠. 또 한 가지 걱정은 이 지금 FNF의 주요 주주가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이 5% 좀 넘는 주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국민연금이 조만간 주식 비중을 투자해서 주식 비중을 좀 축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떤 영향을 또 미칠지 좀 걱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회사의 이슈는 미국에 있는 테일러메이드 골프용품 업체죠. 그 지분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회 공시도 몇 번 나온 거 보고. 그래서 이 지분 매각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느냐, 계약 내용이나 이런 걸 봐서 그게 어떤 이 FNF의 단기적 상승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차트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장 초기에 보통 상장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죠. 그 기간 동안 최고점이 19만 9천 원까지 찍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5월 상장된 이후에 한 두세 달 정도 만에요. 근데 보통 신규 상장 종목들이 그렇듯이 이 상장 직후에 찍은 고점까지 되돌아가는 주식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거기서 하락해서 횡보하거나 또 하락하거나 하면서 반등을 하더라도 그 고점까지는 잘 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차트나 이제 감사보고서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본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현재 강 선생님이 매수하신 가격대 13만 원대, 여기서 당분간 횡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가격대는 저점 11만원대에서 한 15만원대 지금 가지고 계신 그 가격대가 참 제가 보는 그 박스권의 중간인데, 그 사이 박스권을 왔다가 등락하면서 상당 기간 횡보할 것으로 보여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해외 매출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기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한 30% 정도 되니까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대중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그런 부분이 또 시장의 어떤 이 종목이 관심받을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또 국민연금이 자기 포트폴리오 주식 비중을 축소할 때 이 주식에 대한 어떤 비중을 어느 정도 어떻게 가져가느냐, 물론 그 국민연금 내부에도 굉장한 유망한 능력 있는 애널들이 있으니까 투자 전문가들이 잘 판단하리라고 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FNF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렇고요. 그 다음 한 분이 인투님이라는 분이 또 계세요. 이분도 종목 의뢰를 하셨는데, 이분에 대한 질문이 이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 잘 보고 있습니다. 종목 분석 신청을 받는다고 해서 평화나무에 정기 후원한 후 편지를 씁니다. 얼마 전부터 평화나무에 후원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덕분에 드디어 실행에 옮겼습니다. 메일에 후원 내역 캡처한 사진 첨부합니다 라고 해서 후원한 내용을 첨부해 주셨더라고요. 이분이 요청한 거는 펜오션이었어요. 그래서 펜오션에 들어간 날이 5월 18일이고 같은 달 26일까지 3번 트레이드해서 수익을 조금 챙겼습니다. 그 이후 5월 30일과 6월 2일 두 번에 나누어 재매수했는데요. 계속 횡보하다가 오늘 6월 9일이에요. 밑으로 쭉 빠지는 상황에서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이쯤에서 손절하고 넣어야 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평단가는 7,730원입니다. 장래가 나쁘지 않다면 추가 매수도 고려하고 있는데 비중이 너무 커진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추매라는 아이디어가 합리적인 판단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질문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펜오션이라는 그 종목을 봤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일반 코스닥이나 소형 종목은 분석하기가 그렇게 많은 시간은 걸리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대형주들은 관계사들도 많고 연역들도 깊고 또 주요 주주 내역들도 많고 매출 규모도 크고 하기 때문에 사실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분석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했는데, 제가 종목 분석을 할 때 기본적으로 보는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좀 참고하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보는 내용은 첫 번째 감사 보고서하고 사업 보고서, 그리고 1년 정도의 공시 내용. 물론 또 다른 이슈가 있으면 어떤 사건을 파악할 때는 제가 한 3년 정도, 이게 이 회사의 기업범죄 사건을 파악할 때는 3년 정도의 공시 내용도 다 들여다봅니다. 근데 일단 이런 기본적인 종목 분석은 1년 정도의 공시 내용, 그리고 공시 발표 일자와 이 종목의 주가 그래프를 대입해서 이 주가의 움직임도 한번 보고요. 또 이 종목의 그래프와 전체 주가 지수의 그래프를 날짜를 놓고 이렇게 같이 보서 비교하면서 제가 주가 흐름을 좀 보거든요. 이제 이런 방법. 또 제가 보는 게 전체 발행 주식수와 대주주 지분, 그리고 혹시 시장에
물량으로 출하될 가능성이 있는 미전환 회사 사채 이런 것도 봅니다. 어찌됐든 이 페노션이라는 주식을 완벽하게 봤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제가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고 제가 생각하는 이 페노션 주식은 대형주치고는 하루 변동폭이나 주간 변동폭이 큰 종목이에요. 그래서 사실 데이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시간이 많아서 그 종목을 계속 관찰할 수 있고 거기에 데이 트레이딩을 거의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수익을 내기 좋은 종목이긴 해요. 왜냐하면 일간 변동폭, 뭐 주간 변동폭, 월간 변동폭 이렇게 변동폭이 크니까 그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사놓고 재워둔다 이런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 회사는 원래 하림이 지금 현재 하림이 인수한 걸로 보여요. 하림이 대주주로 돼 있고 이 회사도 역시도 대주주 지분이 50%를 좀 초과해요. 그래서 경영 안정성은 양호한 종목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주식을 이렇게 보면 이 주식을 판단할 때 뭘 같이 봐야 되냐면요. 그 글로벌 해운 운임 지수라고 있어요. 그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제가 링크를 달아드릴 텐데 한국해운협회의 해양 운임 지수라고 그 자료가 항상 공시가 되거든요. 보통 일주일 단위 이렇게 그 해운 운임 지수 그 다음에 운임 지수 이게 운송주니까 해양 운송주니까 그 운임 지수를 참고하면서 보시면 투자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식의 차트를 보면 빠질 때나 상승할 때가 보통 2달 폭, 뭐 1달 반 폭 이렇게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투님이 뭐 추가 매수를 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추가 매수는 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투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데이 트레이닝도 좀 하시는 분 같으니까 매수가 근처나 좀 초과하면 또 수익을 내고 전에 하던 그 방식대로 수익을 내면 좀 팔고 또 주가가 하락하는 걸 기다렸다가 좀 사고 뭐 이런 형식의 투자 패턴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추가 매수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무튼 어찌됐든 글로벌 장세나 우리나라 장세가 전망이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리고 또 자칫 제가 좀 비관적으로 보면 종합주가 지수는 2,500이 무너지면 중기적으로 봐서는 한 2,200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다른 외국보다도 우리나라는 다른 글로벌 시장이 갖고 있는 리스크보다도 그 리스크에 추가해서 또 하나의 큰 리스크를 갖고 있잖아요. 그게 전쟁 리스크하고 윤석열 리스크 이 두 개가 물려있는 리스크가 있어서 추가 매수해서 어떻게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종목 진단 2종목 해드렸고요. 제가 또 잠시 물 한 잔 마시고 올 동안 여러분은 노래를 잠깐 듣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고 제가 제일 술 한잔 먹으면 노래방 가서 제일 자주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 공부, 당신의 수익은 의원입니다. 책 본문 공부, 오늘은 27페이지 이 한 장만 할 건데요. 27페이지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제 방송에서 이제 이 당신의 수익은 의원입니다. 책에 대한 방송 중간에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조금 당신의 수익은 의원입니다. 요 영상만 다 편집해서 하나로 묶어가지고 따로 영상을 올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좋게.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아무튼 오늘 27페이지 무자본 M&A 세력들이 선호하는 회사들. 이게 제가 앞에서 쭉 무자본 M&A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 무자본 M&A 세력들이 아무 회사나 원하진 않아요. 무자본 M&A 세력들이 노리는 회사들이 있죠. 노린다는 표현은 그래야 자기네들 수익을 극대화해서 무자본 M&A를 성공시키기 좋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 종목들을 이제 그 종목을 설명하는 건데 그들이 좋아하는 종목은 이거예요. 창업주들이 계속 경영을 해왔던 종목. 그래서 창업주들이 경영을 계속 해왔던 종목은 일단 대주주 지분율이 높아요. 그리고 발행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한 창업주들이 계속 해왔다는 것은 회계 내용이 그렇게 뭐라 그러죠? 부정이 별로 없어요. 분식 회계나 우발 채무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요. 그래서 M&A 세력들은 그런 창업주들이 계속 운영해왔던 그런 회사들을 인수하기 선호하죠. 보통 이런 주식들을 주식시장에서는 손타지 않는 종목 이렇게 말을 해요. 손타지 않는 종목이라는 건 누구 손을 타지 않았냐면 선수들이 잘 건들지 않았던 종목이란 뜻이에요. 선수들이 건드렸다는 건 어느 구석에서 어떤 우발 채무나 인수해놓고 어떤 뒤통수 상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무자본 M&A 세력들이 좋아하는 종목은 이런 손타지 않는 종목을 좋아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종목을 선호하는 거는 발행 주식수가 적은 거예요. 발행 주식수가 적다는 거는 무자본 M&A에서 꼭 수반되는 주가 조작을 할 때 이 수급비용, 그 수급비용을 보통 작전비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수급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타지 않는 종목이 대주주 지분이 많으니까 대주주 지분이 많다는 거는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FI로 자를 수 있는 주식 비율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FI로 잘라서 고점에 매도해서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러기 용이한 그런 회사인 거죠. 그리고 또 무자본 M&A가 완성된 이후에 발행 주식수가 적다는 거는 그만큼 발행할 주식이 많다는 거예요. 그 주식을 많이 발행해야 또 돈을 많이 끌어 모아서 뭐 신규 사업을 한다고 하고 뭘 한다고 하고 해먹을 수 이제 빼돌리기 좋잖아요. 그래서 이 무자본 M&A 세력들이 좋아하는 게 이 손타지 않는 종목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식하다가 보면 뭐 공시나 또 개인적인 노트를 통해서 이 회사가 M&A 된다 라는 정보들을 듣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듣게 될 때 이 주식 매수하라고 할 때 꼭 봐야 될 것은 차트상 이 주식이 많이 그러니까 움직이기 전 가격 대비 한 100% 넘어가면 무조건 사면 안 되는 거고요. 한 몇십 프로 올라갔더라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서 고민할 때 이런 점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도 창업주가 했던 건지
아니면 다른 M&A 세력들이 경영하다가 또 다른 M&A 세력한테 넘어간 건지 그런 종목을 확인하고 그런 정보를 걸릴 줄 알아야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일이 적어요. 아무튼 오늘은 요 본문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당신의 수익인데 이 책 전체 영상을 중간중간에 있던 거를 다 모아서 당신의 수익은 우연입니다라는 전체 영상을 한번 제가 만들어 볼까 해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지난 방송에서 질문이나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을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찌됐든 주식 공부를 하시다가 또 주식 투자를 하시다가 또 제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제이스톡 8949 그 제가 링크 항상 걸어놓는 고정해 놓는 그 이메일로 문의를 해오시면 제가 최대한 질문에 대한 어떤 서로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난 방송에서 했던 댓글로 질문하셨던 분들, 찰스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방송이 처음이시라 긴장하신 듯한 느낌은 받았지만 내용 자체나 제보자 X님에 대한 믿음도 있는 터라 유익하게 방송 봤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저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긴장을 하고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아직 훈련이 안 돼서요. 훈련을 좀 더 하고 해서 열심히 해서 좋은 정보를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아직은 제가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종목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든가 이런 건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지금 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종목을 추천하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고, 하지만 어떤 종목에 어떤 구조로 움직인다는 거는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종목들이 있으면 제가 할게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조스님이 종목 분석은 요청한 종목을 분석하기보다는 한 시점에 이슈가 되는 종목 1개에서 3개 정도만 해주셨으면 하고 감히 건의드립니다. 좋은 의견인데요. 이슈가 되는 종목은 제가 이슈가 될 때 그때 따로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종목 분석이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해서 막 이것도 해달라고 저것도 해달라고 그러는데 참 힘든 작업이에요. 이게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도 이 종목 분석이 제가 수백 개 종목을 분석해 봤지만 늘 힘든 겁니다. 다른 거는 대충 이렇게 멘트나 어떤 여러 가지 단어들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지만 종목 분석은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 시간이 제일 많이 가고 제일 힘든 과정이에요. 그래도 당분간은 여러분이 요청하신 거 다는 해드릴 수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이슈가 되는 종목이 있으면 그런 종목 하나씩, 또 당분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좋아하는 호루라기 재단에 후원을 해주신다거나 김용민 PD의 평화나무 재단에 후원을 해주시면 그런 분들은 빼놓지 않고 어찌됐든 최선을 다해서 제가 종목 분석을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 분석이 중요한 거는 이 종목 분석의 내용을 처음엔 힘들지만 하나하나 써나가다 보면 이게 큰 정보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재상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반복 학습하며 배워가 보겠습니다. 노동활동으로 인한 경제활동과 금융자산으로 인한 경제활동이 조화가 이룰 수 있는 시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바라는 바이고 사실은 이런 겁니다.
노동활동에 대한 잉여 가치야, 아니 이 금융자산에 대한 운영에 대한 잉여 가치가 노동활동에 대한 잉여 가치를 넘어서는 순간 그 사회는 왜곡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금융자산의 운영 가치가 열심히 일하는 노동에 대한 잉여 가치를 넘어서는 사회는 안 좋은 사회인데, 그런 금융자산 활동에 대한 잉여 가치를 국가가 적절하게 회수를 해서 분배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저 새끼는 그럴 의지가 전혀 없는 놈이고, 또 자기 처갓집 챙기기에 바쁜 놈이고, 자기 범죄를 숨기기에 바쁜 놈이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요원한 얘기지만 저도 동의합니다. 또 경수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당신의 용기에 응원했던 한 사람입니다. 요즘 주식으로 너무 힘드네요. 스탁론으로 해서 이 방송으로 공부해서 다시 일어서 보려고 합니다. 응원합니다. 근데 제가 이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탁론, 남의 돈,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아닌 돈으로 해서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차라리 좀 쉬고 주식 공부하면서 관망을 하면서 자기가 투자 자금을 좀 축적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절대 남의 돈으로 해서는, 자기 돈으로 해서도 이기기가 힘들어요. 근데 남의 돈이라는 거는 항상 금리가 내포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그런 부담 때문에 지나치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마인드가 일단 지고 들어가는 마인드예요. 이 전체 주식시장하고 싸울 때.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권해드릴 수 있는 말은, 스탁론은 하지 마시고 조금 공부를 더 하면서, 요즘 주식도 안 좋으니, 장도 안 좋으니까 공부를 하면서 작은 돈이라도 자기가 자기 자본을 축적하는 과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본 축적도 좋지만 주식 공부를 하는 어떤 이 정보의 축적도 주식 투자의 한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제가 보기에는 스탁론, 이 비싼 이자 주고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저도 계속 이 방송을 할 예정이고, 이번 주까지는 어떻게 혼자 해야 되겠지만, 다음 주에는 그래도 아군이 한 명 옵니다. 아군이 한 명 오면 마음도 좀 든든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윤석열 정부, 제가 보기에는 이 주식시장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건강을 잘 챙겨서 좋은 날이 올 때 아픈 몸이 아니라 건강한 몸으로 좋은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자, 감사합니다.